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위임받아서 법률을 만든 곳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 국회가 만든 법률 중에 하나가 검찰청장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 검찰청장을 처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 처벌이 잘못되었다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사는 행정부가 내린 그 처벌의 절차가 법정신, 즉 국회에서 만든 법정신에 적합한 건지 법정신을 위반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법원의 판사는 행정부를 심판했습니다. 더더욱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에서 놀라서 이제는 그냥 어지간한 일이 일어나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었을까요?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 법률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아래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었겠죠. 검찰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직무정지를 시킬 건가? 왜 시킬 건가? 누가 시킬 건가? 그런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죠.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만든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행정부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거고 명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법이 있겠죠. 자, 이런 절차,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이 이 법의 정신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된 것은 법률에 의해서 내려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즉 위원회가 소집되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 법정신에 벗어나는 건지 벗어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판사가 대통령이 내린 결정, 재가까지도 뒤집어 엎는다면 이 법정신을 뒤집어 엎는 거죠. 국회에서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일개 판사가 지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런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판사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해석해서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즉 판결을 하는 역할밖에는 판사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법을 해석해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과 규칙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행정부에서 그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규칙과 명령들을 만들었을 때에는 행정법원의 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행정부에서 하는 일까지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법의 정신만 확인하면 되는 이 판사가 아주 무소불위에 힘을 휘두르는
고을 원님이 되었습니다. 예,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국에는 헌법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실의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 그리고 행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서 만든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명령과 조례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헌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화되어 있지만 헌법은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상이 브렉시트 때문에 의회를 5주간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는 5주간 쉰 적이 없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 첫째, 법원에서 헌법에 관한 문제, 헌법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우리 법원이 심판할 권리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예. 대부분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섰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5주간을 쉬는 것은 헌법 위반이냐? 예,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회는 어떤 경우라도 5주 이상 5주간을 쉬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권자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지만 영국은 의회가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주권자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셋째, 헌법 위반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이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이 해결할 문제다.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이 의회를 소집해서 의회에서 결정해라. 왜냐하면 니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성문화된 헌법이 있습니다. 이 성문화된 헌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데 재판단에는 이 헌법재판소는 그 성문화된 헌법을 굉장히 작게 해석해서 그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관례라고 하는 법을 등장을 시켜서 헌법 위반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헌법의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헌법은 헌법만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무슨 놈의 관례법, 조선시대의 법, 저 고려시대의 법까지 하다못해 신라시대의 법까지 다 가져오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배웠는지 대한민국 행정법원에서 대통령이 제가한 내용을 그 법률 집행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응? 대한민국의 판사는 대통령 머리 위에 있고요. 법률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 법률에 어디까지가 내 역할인지 다 무시하고 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판사라고 뒤집어 엎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주어진 사실, 정은 하나도 제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해버리더니 이제는 행정법원의 판사까지도 국회에서 만든 법의 정신에 맞는 명령과 규칙과 조례들이 맞느냐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데 대통령의 재가조차도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 위에 올라서서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을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들면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못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뽑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판사들이 알아서 다 하지. 판사들이 알아서 그냥 대통령도 뽑지 그렇습니까? 옛날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처럼
판사들이 모여서 대통령 뽑으시고 판사들이 모여서 국회 만들고 법률 만들어 놓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서 마음에 안 들면 관례법, 판례법, 무슨 법, 조선시대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법 다 없애버리고 마음에 드는 법만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지 그러십니까? 헌법도 필요 없는 나라. 국회에서 만든 법도 필요 없는 나라.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또 문제가 될 텐데. 이제는 판사들의 생각을 벗어나는 어떤 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판사들이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판사들을 뽑길래 이렇게 옛날에 그 많은 모순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을까? 확인해 봤더니 변호사들 가운데 7년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서 판사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년에서 30년간 변호사를 한 사람 가운데서 많은 재판에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한 재판에서 그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 만큼 훌륭했던 그런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법률적인 접근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훌륭했던 그런 변호사들을 골라서 판사로 뽑고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어떤 경우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해서 의회로 자신들의 권한을 정해놓고 넘겨주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들이 판결을 내려도 되는데 그 판결을 내리는 범위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현명하고 정확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느냐 하면 오래된 경험과 많은 재판을 통해서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소한 20년 이상 재판에 참여해서 그 업적이 법률 교과서에 실릴 만한 그런 분들을 뽑아서 판사를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판사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고 판사들은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서 형량만 결정하는, 그것도 형량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해진 규정, 정해진 범위 내의 형량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형량이 무엇인가만 찾아내는 그런 법률가로서의 역할만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검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원도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다 무시하고 내리는 판결이 과연 판사들의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판사들의 판결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법치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번 법원 개혁도 꼭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